시작했습니다. 571페이지에. 571페이지가 그 908조의 3이 친양자 입양 효력이죠. 효력. 일단 친양자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그 부부 혼인 중에 이게 양자지만 이렇게 재판받았기 때문에 부부 혼인 중에 자를 보고요. 이 항에 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친양자를 입양하면 그 아이는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줄에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요. 그 재판이 확정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종전에 친부모 관계가 끝나요. 이게 종료되고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재혼하면서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배우자는 생모나 생부니까 당연히 그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908조의 4에 친양자의 입양 취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친양자라는 것은 결국에 친생 부모와 단절되는 것이니까 친생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친양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친양자 입양 취소해달라. 왜냐면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 보시면 이 혼인 중에 자는 언제든지 아니죠. 언제든지가 아니고 적어도 혼인 중 공동 입양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죠? 3년. 3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되고요. 또 일방일 때는 1년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파양도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그 908조의 5에 양친, 친양자, 친생 부모나 검사는 다음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나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 폭력. 지금 여기서 요즘에는 그 학대라는 말이 많잖아요. 이게 요즘에 보면요, 이 학대가 많은데 뭐 요즘에 그 성범죄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꾸로 이제 친양자가 양친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폐륜행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별도의 친양자 파양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898조에 있는 그 일반적인 재판상 파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친양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908조의 6이었는데, 이게 뭐 준용 규정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친양자의 입양 취소 청구나 친양자의 폐륜 행위로 인해서 파양 청구할 때 파양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정법원은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 청구를 기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요즘에 그 지난 추석 때 자식이 친부모를 칼로 찔렀어요. 그죠? 30살이 넘어가지고 PC방 하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칼을 찔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그 혈족은 하여튼 뭐 칼을 찌르는 폐륜행위를 하도 그 친자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양자였다. 그럼 양자였다면 어떻게 없을까 하는데, 그럴 경우는 파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판사가 그 사정을 봐가지고, 그 친양자에 대해서 이 파양을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각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친양자 입양이 취소가 되거나 파양되면요, 과거에 그 언더라인 내보면 그 입양 전에 친족은 다 부활해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부를 결정한 소는 이제 지난번에 봤었어요. 우리가 재혼을 해서 여자가 해산했을 때 아버지가 전원 분지 후원 문지 모르니까 그때 그 살렸고, 그 박스 밑에 보시면 그거 얘기죠. 과거에는 그 재혼 금지, 여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재혼을 할 때 6개월 동안 혼인을 못했는데 지금 그런 규정 없습니다. 지금 바로 뭐 이혼한 다음에 다음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혼 금지 기간은 삭제했습니다.
자, 이제 친권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친권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친권이란 말은 다음 페이지 구조의 조문에, 민법상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은 부모, 즉 미성년자는 적어도 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자였을 때는요, 친생부모가 아니고 양부모 쪽에서 친권이 있는 것이고, 친권은 그 부모가 혼인 중인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청구를 통해서 법원이 한다. 그리고 그 사망에 부모 일방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른 일방이라도 행사를 하라는 얘기고요. 사항은 그 혼인의 외의자가 이제 인지를 하거나 부모가 이혼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앞으로 할 것이냐, 아버지 앞으로 할 것이냐, 엄마 앞으로 할 것이냐, 라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는데, 이렇게 협의가 안 됐을 때 역시 이런 경우도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하는데, 중요한 건 5번이었습니다. 5번에 그 별 쳐놓으시고 보시는데, 이게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서 이런 세 가지 소송으로 하는 이런 재판상 청구라든지 이런 특히 재판상 이혼 잘 나오죠. 재판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달리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여섯 번째, 또 가정법원은 그 자의 복리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친권자를 정했더라도요,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를 하게 돼서 친권자를 그런데 엄마에서 아빠로, 아빠에서 엄마로 이렇게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변경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910조는 이제 자의 친권 대행은 이제 친권자는 그 자기 친권에 따른 자, 즉 예컨대 뭐 18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그럴 때는 친권에 따른 자에 가름해서 그 예컨대 손자겠죠. 그 자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그 부나 모는 당연히 미성년자 자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 대리인 속에는 친권자가 있고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친권 행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2005년 당시에 자의 복리 위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기출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자의 복리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요, 직권이 아니고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밑에 그 조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친권자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법은 우리가 과거에는요,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했습니다. 협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아버지 쪽에서 또는 뭐 어느 일방이 막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해서 친권자를 막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협의에 의한 그 친권자 변경 대신에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친권자를 변경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사촌인의 친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09조의 2가 이제 이것이 2013년 7월 달에 요게 이제 유명한 조문이죠. 그러니까 최진실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문인데 예컨대 친권자의 또 부활을 막는 것이죠. 1항에 이렇게 그 이혼을 예컨대 909조 4항 광양에서 이제 뭐 이혼 등을 해서 단독으로 친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친권자가 된 부모 중 한 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존하는 부나 모라든지 또 그 아이라든지 그 친족이 그 일방의 사망을 안 날 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가정법원에 예컨대 생존하는 그 경우는 이제 엄마가 죽었죠. 그래서 그 아빠한테 엄마한테 해달라고 친권자 지정 청구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죽었다고 바로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정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시피 했듯이 생존 친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사망에 보세요. 사망에 이런 지정 청구가 만약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 어떡합니까에 대해서는 그때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그것이 미, 친, 그죠? 이양기인,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 아빠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친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경우에 그 생존하는 부나 모라든지 그 친생 부모가 또 어딘지 모르겠다. 또 소재를 모르겠다든지 또 소환을 해도 나오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진술의 기회 조라. 그렇죠. 일단 물어는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조문도 역시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2항에 올라가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됐을 때, 또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우리가 부모가 입양됐을 때 입양이 파양되거나 양부모가 죽으면요, 다시 친생부모로 친권자가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역시 친생부모 친족 쪽에서도 똑같이 1개월, 6개월 안에 우리가 지정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혼을 하거나 파양을 하거나 또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청구하는 제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575페이지에 역시 사항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재량계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이렇게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거나 또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결국에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생존하는 부모, 친생 부모의 일방, 쌍방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등을 보겠죠. 고려해서 적절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량 기각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직권으로 아예 부모를 빼버리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생존하는 부모라든지 또 양자 같은 경우는 친생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시고요. 또 그리고 5항에 또 가정법원은 다음 같은 경우 이제 다음 같은 경우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든지 또 입양에 취소했다든지 양부모가 모두 죽었어요.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5항에 직권으로 또는 청구를 해서 그죠? 지정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나중에 그 후견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정과 후견인이 선임할 때까지 그 임무 대행자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임무 그 대행자 제도도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항에 법원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후견인을 뽑았다 이거야. 뽑았을 때 역시 후견인이 만약에 뭐 할머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또 후견인도 나이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 등을 봤을 때 그래서 필요하다면 역시 청구가 된다면 그때 후견을 끝내고 후견을 종료시키고 생존하는 부모나 양자라면 친생 부모 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법에서는 우리가 후견인도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그걸 전부 다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번에 이거 이제 아까 지금 지정된 단독 친권자가 사망, 입양, 취소, 파양했을 때 생존 친권은 자동으로 지금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존하는 부모, 또 미성년자든지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이게 1륙이죠. 1개월 또는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그 생존하는 부모로 해주세요라고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혼한 전 남편이나 전 처가 나타나서 그 미성년자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입양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그 조문에 봤듯이 아예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요, 아예 직권으로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또 4번에 그런 지정 청구나 후견인도
법원의 재량에서 기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에 그 후견인으로 뽑은 다음에도 다시 사전 변경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친권자의 대행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아까 봤었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화살표 보시고요. 3번의 친권자의 행사 기준은 복리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친권의 행사 방법은 친권 공동행사고, 자, 친권의 내용은 이제 신분상의 권리가, 자의 신분상 권리로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죠. 그 친권자는 이제 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되고, 징계권은 그 자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서 부모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가마나 교정기관 그런 곳에 갈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또 자기 앞으로 자기 명의로 아이가 취득한 재산은 그건 그 아이 고유한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그 친권자 관리만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 재산에 대한 문제.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재산에 대한 관리권, 아까 봤던 관리권이고요. 이것도 아까 916조 봤었고요. 다만 이제 이 관리에 대한 행사는 마치 자기 재산과 같은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관리권과 수익권을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그건 뒤에 보일 것이고요. 그게 923조에 있는 2항이죠. 2항 보실까요? 그 아이의 재산을, 자의 재산, 약간 자가 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에서 수확한 과실은 뭐예요? 임대료 같은 거. 그 과실에 대한 과실이 있을 거예요. 그 임대료를 양육 비용, 관리 비용으로 물론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부모가 그걸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준 제3자가 그 임대료에 대해서 상기하지 말라라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요, 그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되고요. 뭐죠? 상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마디로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친권자가 부적당한 재산 관리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재산 관리권 상실을 이제 선고할 수 있는데, 이건 관리권만 상실한 건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게 이제 918조 얘기입니다. 18조 제목이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준 거 얘기인데요. 그쯤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 또 그 어머니라도 그 관리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친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손 떼야 된다 그죠.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제3자가 이항에 그 재산 관리인을 지정을 안 했을 때는 법원을 통해서 관리인을 뽑으면 된다 그런 얘기고, 사망도 제3자가 지정한 관리인이 예컨대 고난이 뭐 1년, 2년 기간이었다면 기간이 소멸되거나, 또 관리인도 이게 못 믿겠어. 관리인도 막 그 친권자한테 막 같이 그죠 놀아나. 그러면 개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역시 다시 관리인을 지정 안 하면 법원에서 개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922조 아까 동일한주의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번에 우리가 당연히 부모는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리권과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920조가 뭐냐면 법정 대리인 친권자라도 자의 법률행위, 자가 재산에 대해서 각종 계약이라든지 그런 법률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부모가 대리권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자와의 행위라면 상관없으시고 자가 그죠? 노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죠? 뭐 자녀가 또 뭐 어떤 선수다라든지 뭐 탤런트라든지 이렇게 자가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본인이 동의를 받아와라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 친권자가 부모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가 같이 해야 되는데 예컨대 아버지나 엄마 일방 명의로 일방이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모가
부모 일방이 공동 명의로 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가 또 나중에 그 일방에 대해서 법령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반대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방이 공동 명의를 대리하거나 또 일방에 대해서 자가 동의를 해. 그럴 때는 다른 일방 의사가 반해도 그 효력이 있다. 물론 상대방이 몰라야겠죠. 악이면 안 됩니다. 악일 때는 효력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5년도 이제 10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 이제 올해죠. 바뀐 법입니다. 개정법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법원은 그 친권자의 각종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해준다. 그랬을 때 동의를 안 해줄 때는 그때 자녀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그럴 때는 그때는 동의 안 해주니까 그때는 자친검장 그 네 사람의 청구에 의해서 그 친권자 동의에 가름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어떤 영업을 허가라든지 그런 동의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친권의 제한인데 아주 유명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21조에 친권자와 자간의, 근데 1항은 이제 친권자와 자간의 이해상반을 말하는 것이고요. 2항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아이와 아이들 사이에 이해상반일 때는 여하튼 그때는 일방에 대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만 우리가 예컨대 A가 이제 사망했어요, 배우자가. 그러면 이제 B하고 만약에 여기서 C1, C2 이렇게 있습니다. 자녀가. 얘가 18세고 얘가 16세야. 그러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하거나, 그래서 그럴 때 상속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얘한테 포기하고 엄마 앞으로예요. 그러면 이때는 C1, C2 두 사람의 가장 법원의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서 그 특별 대리인 선임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시아버지라든지 삼촌한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K1, K2 이 사람들이 예컨대 뭐 할아버지, 삼촌 이렇게 특별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이 특별 대리인이 인감도장 찍어서 우리가 인감도장 찍어서 우리가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얘기는 우리가 특별 대리인이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579페이지에 민법사 921조의 이해상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의도적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그 객관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70, 예, 580페이지입니다. 자, 2페이지만 더 끝나죠? 자, 우리가 이해상반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면요. 580페이지에 우리가 이해상반이 안 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친권자인 모가, 자, 우리 항상 보세요. 여기서 이 모하고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는 이것에 대해서 예컨대 이 아파트에다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죠? 또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럼으로써 B가 이익이 되고 C가 자녀들이 손해가 되는 관계를 우리가 이해상반입니다. 그런데 이 모가 아니고 모의 회사, 특히 모의 개인 회사, 또 모의 삼촌, 이런 식으로 모의 오빠, 이런 식으로 제3자와 관련됐을 때는요, 이 모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둘 사이에는 이해상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중요한 게 친권자 모가 자기 오빠의 담보를 잡기 위해서 하는 설정, 또 특히 이번에 최근에 중요한 거죠. 모가 자기 개인 회사, 이 회사하고 모는 달라요. 회사의 채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거. 이거는 외관성을 봤을 때 주관적으로는 그죠? 이해상반인 것이 보이지만 이것은 이해상반이 아닙니다. 그죠? 또
3번에 친권자가 이거 거꾸로 3번은 아예 주는 거니까 관계 없겠죠. 4한테 주는 거니까 관계 없을 거고요. 똑같이. 그래서 다만 이제 이해상반은 왼쪽에 보듯이 그죠? 아버지가 자기 채무를 위해서 이건 당연히 이상반이죠. 아이의 아이를 공동 어음 발행하는 행위, 이건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발행이 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친권자가 자기 채무를 위해서 담을 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 또 양모가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유하는 경우라든지, 특히 4번에 그 유명한 거,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서 걔를 포기시키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해상반에 대한 판단은 맨 밑에 보듯이 친권자의 어떤 의도나 행위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친권자의 의도는 관계없어요. 친권자의 의도는 물론 자기한테 이익이 오지만 그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가 아니고요. 그냥 행위만 봅니다. 행위만. 그래서 의도란 말이 틀렸고요. 기출 문제 아까 대표이사에 대한 해사 그런 것들 중요하겠다 보시고요. 물론 이제 사망에 이렇게 친권자가 특별 대리인이 필요한데 특별 대리인이 없이 했다. 그랬을 때는 그러한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입니다. 이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효지만 물론 그 자식이 본인이 그 행위를 또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친권 상실에 대한 조문이 들어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581페이지 보시면 예컨대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지금처럼 친권을 남용을 막 해요. 남용하거나 거기 뭐 현저한 비행 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친족의 청구에 의해서 여기는 검사가 들어갑니다. 청구해서 친권을 상실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권자가 만약에 바람폈다, 뭐 간통을 했다. 지금 간통죄 없어졌지만 그런 부정행위를 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건 부부 문제지 아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 상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온 조문이 924조가 들어왔죠. 그래서 친권 상실 일시 정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가 요즘에 그 자녀의 뭐 학대라는 그런 말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부모한테 학대받는 애들이 많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항에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하거나 그럴 때도 우리가 친권 상실과 정지까지 할 수 있고 우리가 2항은 친권의 특히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는 몇 년이죠? 2년이라는 기간 안에 할 수 있고 사망에 또 역시 똑같이 2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친검장, 이런 사람들이 2년 범위 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2항과 3항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924조의 2에 보면 친권의 일부 제한 신고. 그런데 지금 원래 이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어제도 신문 나왔더라. 신문 보면 이게 뭐 부모가 예컨대 뭐 아이를 갖다 추행한다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그 거소의 지정 같은 걸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거소 지정이라든지 징계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친권을 오히려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것이 부적당하다. 그럴 때는 자의 복리를 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역시 자녀나 친족 또는 그 성범죄 수사하는 검사 또는 심지어는 지단체 장 청구해서 아예 친권에 일부 제한 제도가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이게 10월 16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내년 시험에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들어 이제 우리가 그 친권 상실 선고 등 해가지고 지금은 다음 같은 뭐죠? 친권 상실 선고제도, 친권 일시정지제도, 친권의 일부 제한제도, 또 대리권, 재단권 상실제도, 이 네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도에 의해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그렇죠. 이런 제도는 뭐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가 안 될 때, 그럴 때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오죽하면 하겠어요, 그죠? 그다음 그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925조의 3, 그렇지만 부모의 권리 의무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친권의 상실, 정지, 제한, 대리권을 뺏기는 것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부모로서의 권리 의무는 바뀌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